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편의 감동적인 서사로 녹아들어갑니다. 1965년 한 젊은 교수의 발자취는 전쟁과 가난의 그림자 속에서도 피어오른 희망의 불꽃을 밝혔고, 서울의 소박한 거리에서 만난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금속 활자의 혁신과 한글의 기적, 그리고 교육의 불꽃이 어우러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모든 이에게 배움과 도전의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피어난 공동체의 열정, 고대의 지혜와 현대 기술이 만나는 순간 한국은 세계 무대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65년 그 여름, 따스하면서도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날 한국에 도착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 이름은 라이센더라고 해요. 19살 때 이미 젊은 교수로서 큰 꿈과 수많은 의문들을 안고 있었죠. 전쟁, 가난, 그리고 힘들었던 과거 때문에 얼매였다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폐허와 슬픔만 있을 줄 알았는데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오랜 전쟁의 상흔이 남은 흔적들을 눈여겨봤어요. 건물 곳곳에는 손상이 보였고 주변 사람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작은 고통의 흔적들 속에 뭔가 감동적인 것이 있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과 동시에 감탄을 느꼈어요. 마치 도시가 내겐 이런 상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상상도 못했던 한국의 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어느 좁은 골목에서는 생기가 넘치는 작은 시장을 발견했어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파는 상인들, 함께 웃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따뜻하게 인사하는 이웃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낡은 벤치에 모여있는 젊은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의 책은 해지고 연필은 소박했지만 얼굴에는 굳건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런 작은 공간에 이토록 큰 희망이 담길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살며시 다가갔어요. 그러던 중 한 학생이 저를 바라보며 눈을 마주쳤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그 불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옛 생각들에 조용히 도전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비록 곳곳에 고난의 흔적이 있었지만 이 젊은이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배우고 꿈꾸고 지금보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교훈을 안겨줬어요. 저는 아침마다 분주한 거리를 헤매며 동네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작고 소박한 식당에서 가족들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 작은 카페에서는 한 노인이 부드럽고도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자신의 동네 사람들이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또 다른 구석에서는 몇몇 어머니들이 인도로 나온 채 막대기로 숫자를 쓰며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런 장면들은 작았지만 삶이 얼마나 끈질기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웅장한 기념물이나 완벽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지만 소중한 친절과 인내의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동네 찻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앉아 편안한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어려움을 겪은 후에 다시 삶을 일구어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젊은 아버지가 매일이 아이들을 위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날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심지어는 한 자루의 촛불 아래에서 공부하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 순간마다 저는 처음 가졌던 의심과 편견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과거의 어둠만 있을 줄 알고 한국에 왔지만 그곳에서 만난 공동체의 밝은 빛에 감동받았어요. 모든 미소 함께 나눈 식사, 그리고 나눈 대화가 제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 이상의 진짜 깨달음을 주었어요. 특히 한 저녁이 아직도 생생해요. 분주한 식당에서 작은 테이블에 앉아 웃음소리와 부드러운 음악이 어우러진 분위기 속에서 한 지역 여성이 옆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교사로 일해온 그녀는 마치 인생의 비밀을 하나씩 속삭이듯 모든 도전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 걸음임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슴과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채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서울을 탐험하며 저는 한국이 대조의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눈에 보였지만 사람들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어요. 진정한 발전은 건물이나 도로의 상태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배웠어요. 매일매일이 큰 도전 앞에서도 희망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 여름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많은 선입견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결국에는 이해와 감동이 가득한 마음을 안고 떠났어요. 사람들의 고단함, 기쁨,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끊임없는 결심 속에서 진실을 보며 각성이란 바로 일상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고 이곳에서 배운 교훈들이 앞으로의 제 삶을 인도해 줄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고대 비밀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전후의 한국에서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할 무렵 우연히도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금속 활자, 인쇄의 예술이었어요. 고난과 어려움에 찌든 나라에서 이렇게 놀라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인쇄혁명이 서양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구텐베르크가 유명한 인쇄기를 발명해서 전 세계에 지식을 퍼뜨렸다고 믿었었죠.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구텐베르크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금속 활자로 인쇄를 해왔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가장 유명한 예로 1377년에 인쇄된 직지가 있었어요. 상상해 보세요. 직지는 구텐베르크의 성경이 인쇄되기 78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제 역사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처음 직지의 작은 사본을 손에 쥐었을 때 마치 수백 년의 무게가 제 손 안에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종이와 잉크가 과거의 비밀을 속삭여주는 듯 했어요. 촛불 아래에서 손수 작은 금속 글자들을 맞춰가며 작업했던 고대 한국 학자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하나하나 정밀하게 주조된 글자들이 모여 깊은 의미와 지혜를 전달하는 단어로 완성되었어요. 그 글자 하나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지 생각하니 지식을 나누기 위해 헌신했던 그분들의 열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금속 활자 인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저는 그것이 단순한 기발한 발명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과 정보 전달에 대한 강한 의지의 상징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쇄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와 같았고 세대를 넘어 아이디어를 전해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이 인쇄 방식이 단지 책을 더 빨리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배움을 열어주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교육이란 보물은 마음껏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옛 한국 도시의 좁고 구불구불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인쇄물을 읽는 사람들로 가득한 시장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어린 아이부터 현명한 어르신까지 모두가 모여 새로운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읽고 나누는 활기찬 장면이 그려졌어요. 수다스러운 목소리,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잉크 냄새가 신선한 공기와 어우러져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냈어요.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고난의 땅이 아니라 배움의 빛을 기념하는 나라로 변해갔어요. 또한 금속 활자 인쇄 기술은 인내와 끈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앉아서 작은 금속 조각들을 모아 문장과 단락을 만드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했고 한 번의 실수로 전체 페이지가 망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매우 느리고 정성스러운 작업이었지만 그 결과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는 이 인쇄된 한마디 한마디가 한국인의 끈기와 인내를 증명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 정신은 제가 깊이 감탄한 부분이었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과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이 고대 기술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저는 제 역사에 대한 많은 선입견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전쟁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만 배울 줄 알았지만 오히려 혁신과 창의성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금속활자 인쇄 전통은 한국의 지적 성취와 배움에 대한 사랑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한 면모였어요. 모든 문화에는 감춰진 보물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옛 학교의 조용한 마당에서 제가 이 발견을 지역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눈이 호기심과 설렘으로 반짝였어요. 금속 활자 인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직지가 현대 인쇄 기술의 길을 열어주었는지 설명해 드렸어요. 학생들은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이 발명이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고,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저도 그들과 깊이 연결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 역사를 나누는 것이 마치 새로운 아이디어와 꿈을 불러일으키는 불꽃을 전달하는 것과 같다고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어요. 금속 활자 인쇄의 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한국 정체성에 살아있는 일부임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할 때 가장 어려운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저는 금속 활자 인쇄를 단결, 창의성, 그리고 끊임없는 지식 추구의 상징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는 역사가 단순히 날짜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 정신과 혁신 능력을 증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이제 인쇄된 한 페이지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고대 장인들이 쏟은 정성과 노력을 기억해요. 그들의 작업은 오늘날에도 제게 큰 울림을 주며 배움을 소중히 여기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힘을 믿게 해요.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 유산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지식이 얼마나 귀중하고 자유롭게 나누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희망과 영감의 이야기로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유산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지식이 소중히 여겨지고 나누어지는 세상에 함께할 수 있어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어요. 저는 한글의 힘을 진정으로 깨달았던 첫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마치 모든 글쓰기와 언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비밀의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금속 활자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역사에서 또 다른 놀라운 부분인 한글, 오늘날의 한국을 이루는 독특한 알파벳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수록 제 마음속에 흥분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당시에는 복잡한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였는데 세종대왕께서는 한국의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하셨어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셨던 그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했고 저에게도 배움과 평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한글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 단순함과 논리성에 놀랐어요. 각 자음이 말할 때 입모양을 닮아서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마치 우리의 말소리 기관의 곡선과 선들을 반영하는 얼굴 그림처럼 말이에요. 한글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방식과 글을 쓰는 방식이 이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모음들도 결코 덜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하늘, 땅, 그리고 인간을 상징하는 형태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런 자연의 요소들이 섞여 있어서 모든 글자가 주변 세상의 조화를 나타내는 작은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어요. 한글의 이야기와 이미지를 접하면서 저는 한글을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보게 되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읽고 꿈을 적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일이었을지 상상해 보았어요. 한글이 생기기 전에는 지식이 소수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한자로 적힌 책 속에 감춰져 있었는데 세종대왕님의 발명은 그런 장벽을 허물고 모두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마치 배움이 특권이 아닌 권리인 새로운 세상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더 배울수록 한글이 오늘날의 여러 현대 성과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요즘 기술과 인공지능이 큰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발전이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단순하고 논리적인 한글 디자인이 오늘날의 디지털 언어 처리 기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세종대왕님의 창의적인 정신에서부터 지금의 언어 번역과 이해를 도와주는 멋진 컴퓨터 프로그램들에 이르는 명확한 연결고리를 보게 되었어요.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한글이 빨리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이에요. 한국의 어린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해요. 그 명확한 구조 덕분에 어린 학생들도 글자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단어와 문장을 이루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든 배경의 학생들이 눈을 크게 뜨고 처음으로 글쓰기의 마법을 발견하는 교실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 모습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모두가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자랑스러웠어요. 여행하는 동안 저는 한글을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해 보기도 했어요. 어떤 언어들은 외우기 어려운 기호들을 사용해서 오랜 시간 공부해야 하는 반면 한글은 친절한 안내자처럼 각 소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글씨를 쓸 때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비밀을 조금씩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언어를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리 생각과 감정을 반영하는 예술 형식으로 보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한적한 강가에 앉아 한글 필기 연습을 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잔잔한 물소리와 따스한 햇살이 그 순간을 마치 마법처럼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 저는 세종대왕께서 궁궐에서 모두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며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세종대왕님과 한글의 선물을 받은 모든 이들과 깊은 연결을 느꼈어요. 이 발견은 또한 제 이전의 믿음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어요. 저는 한때 한국이 오로지 신비와 엄격한 전통만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의 혁신적이고 다정하며 용감한 면모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창의력과 지혜가 만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였어요. 세종대왕님의 비전은 단순히 글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와 혁신이 함께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들의 나열이 아니에요. 한글은 희망, 진보, 평등의 상징이에요. 한글로 글씨를 쓸 때마다 저는 과거와 연결되고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돼요. 이기적 같은 알파벳을 이해하는 것은 제 자신과 제 뿌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모든 위대한 아이디어는 타인을 돕고자 하는 작은 열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날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한글의 이야기가 가장 작은 아이디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언어는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우리의 필요에 맞게 변화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배웠어요. 한글은 계속해서 배움, 창의성, 소통의 문을 열어주는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여정 속에서 한글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이 기적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열망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교육이 단지 책이나 교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면서 학습과 희망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보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도 누구든지 어디에서 왔든 간에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어요. 마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지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의 여정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는 분비는 교실로 이어졌어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손을 들어 질문하는 모습을 보며 그 방 안에서는 배움이 의무가 아니라 모험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혹은 인생을 바라보는 큰 아이디어를 마주할 때마다 그들의 눈에서 반짝임이 느껴졌어요. 그 열정은 마치 만발한 정원의 꽃 한 송이 한 송이처럼
각 학생이 독특하게 피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이곳의 교육은 단지 학교의 벽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책장이 가득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젊은이와 어른 모두가 이야기와 아이디어의 세계로 빠져드는 조용한 공간을 발견했어요. 한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한 노인이 오랜 전통과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내려온 소중한 보석들 같았고 삶, 명예, 공동체에 관한 한 가지의 교훈을 담고 있었어요. 그의 주름진 손과 느린 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을 따뜻함과 통찰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 중 하나는 학습이 모두가 함께하는 기쁨이었던 공동체 센터를 방문했던 일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10대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수학 퍼즐을 풀고 어른들이 새로운 기술 사용법을 배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센터는 활기찬 에너지로 넘쳐났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도우며 지식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작은 그룹 토론에 참여했을 때 마치 큰 가족 모임처럼 아이디어들이 불꽃처럼 튀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질문은 환영받았고 모든 대답은 기뻐하며 축하받았어요. 실수조차도 이해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여겨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교육이 단지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 대화의 일부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웃들이 최신 과학 발견, 지역 역사, 심지어 예술과 음악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작은 찻집이나 분주한 시장에서도 배움에 대한 사랑은 분명히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읽은 책, 배우고 있는 새로운 기술,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며 서로 소통했어요. 이 모든 것이 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 숨쉬는 한 부분이며 모든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특히 전통과 현대적 아이디어가 어우러지는 모습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 도시 구석에서는 젊은 학생들이 전통 한국 무용 동작을 배우는 모습을 보았고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그룹이 로봇공학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실험하고 있었어요. 이 대조는 매우 뚜렷했지만 한국 문화의 한 폭의 테피스트리 속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놀라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열렬히 포용하는 사회의 분명한 증거였어요. 여행 중 저는 선생님, 학생, 그리고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고난과 성공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들이 배움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된 것은 겪어온 어려움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이들이 가난, 전쟁, 상실을 겪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교육을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개선하는 강력한 도구로 보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면서도 마음 깊은 곳을 울려 큰 시련 앞에서도 인간의 정신이 지식의 추구를 통해 밝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평화로운 공원의 큰 나무 아래에 앉아 몇몇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낭독하는 모습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의 목소리, 웃음, 그리고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공동체와 약속의 느낌을 공기 중에 가득 채워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교육의 불꽃이 단순히 학문적 배움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서로 연결되고 경험을 나누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공원을 떠나며 한국을 단지 고난이나 전쟁의 역사로만 정의되는 곳으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저는 이곳을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과 진보에 대한 깊은 헌신으로 움직이는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모든 대화 함께 나눈 교훈, 그리고 나눈 미소가 교육이 진정한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교육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빛이자 더 밝은 내일로 인도하는 희망이었어요.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교육의 불꽃으로 하나가 된 사회의 강렬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사람들은 함께 배우고 성장할 때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한국에서 저는 역사적 경위와 문화적 보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대를 밝혀줄 지식에 대한 살아있는 열정을 발견했어요. 저는 한국의 놀라운 여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깨달음은 번쩍이는 한순간의 영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서서히 깨닫게 된 결과였어요. 저는 곧 한국의 과거가 세 가지 강한 기둥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금속 활자 인쇄의 초기 발명, 한글 창제, 그리고 교육에 대한 깊고 끊임없는 사랑이었어요.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미래를 형성하는 살아있는 부분들이었어요. 처음 금속 활자 인쇄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인쇄가 아시아가 아닌 먼 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오래전부터 금속 활자 인쇄를 터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수백 년 전 사람들이 작은 인쇄기를 둘러싸고 모여 금속으로 인쇄된 책과 아이디어를 나누었다는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식을 나누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이 초기 인쇄 기술이 마치 현대 기술의 든든한 나무로 자라날 씨앗을 심은 것과 같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의 알파벳이 있었어요. 저는 한글로 글씨 쓰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보며 왜 한글이 그렇게 중요한지 금세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글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창제되었어요. 분주한 카페의 한 구석에 앉아 제 일기장에 메모를 하면서 이 단순하면서도 뛰어난 시스템의 힘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해요. 한글은 평범한 사람들도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마치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와 같았어요. 누군가 한글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작은 기적이 배움과 창의력을 퍼뜨리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도착한 순간부터 이곳 사람들은 배움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방문하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믿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배우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업, 독서, 심지어 온라인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지식을 쌓아갔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러한 교육에 대한 강한 집중력이 한국이 어려웠던 과거에서 세계 무대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해주었어요. 서울의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분주한 공원에 앉아있던 학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엔지니어, 예술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며 희망과 결의에 찬 목소리를 냈어요. 저는 그 꿈들이 초기 인쇄와 한글 창제로부터 이어진 혁신과 교육의 유산 위에 쌓인 것임을 느꼈어요. 이제 그 아이디어들이 현대기술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마치 과거의 정신이 새로운 미래에 생명을 불어넣은 듯한 느낌을 줬어요. 여행 중 저는 작은 마을과 농촌 지역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도 역사를 깊이 존중하고 배움과 개선을 열망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금속 활자가 혁신적인 예술이었을 때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을 만나 인쇄된 책과 글씨가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긴 지식과 전통의 사슬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한국의 혁신과 교육의 역사가 이 나라를 현대의 도전에 맞설 수 있게 준비시켰다는 것을 보았어요. 초기 금속 활자의 성공은 정부가 소중하다는 문화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배우고 성장하도록 격려했어요. 배우기 쉬운 한글은 모든 이가 문맹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깊은 사랑은 매 세대마다 더 나은 발전과 혁신을 이루도록 만들었어요. 이 세 가지 기둥이 함께 한국을 고난의 과거에서 세계에 빛나는 본보기로 도약하게 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 높은 건물과 밝은 불빛 속을 걸으며
저는 한국이 걸어온 길에 대해 잠시 멈춰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세계 무대로 도약한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쌓아온 노력, 혁신, 그리고 배움에 대한 강한 헌신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과거의 가치들이 소중히 보존되어 미래의 약속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되었어요. 모든 최신 기기,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꿈으로 가득 찬 젊은 마음 속에서 저는 한국 역사 속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에게 이 여정은 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 인내의 힘과 우리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적인 교훈이었어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지식과 노력으로 쌓은 단단한 기반이 놀라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도약은 작은 아이디어 하나, 인쇄된 한 권의 책, 그리고 쓰여진 한 글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일깨워 주었어요. 이제 제가 제 경험을 돌아보면 한국을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밟고 세계적인 미래로 바꾸어 나간 살아있는 본보기로 보게 되었어요. 위대함은 종종 일상적인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며 우리의 과거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길을 안내해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 한국에 발을 들였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힘든 과거에 머무른 채 있다고 생각했던 땅이었죠. 그때 저는 의심과 조심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가는 곳마다 회의적인 시선과 불확실한 속삭임이 들렸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 감정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곧 이 나라가 단순히 옛 이야기의 잔재가 아니라 희망과 창의력, 그리고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찬 곳임을 깨달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에서의 제 여정은 신중한 관찰자에서 열정적인 지지자로 저를 바꿔놓았어요. 저는 교수로서 한국의 놀라운 여정을 전 세계와 나누는데 헌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 강의 쓴 글 한 편 한 편이 옛 편견을 깨는 한 걸음이 되었죠. 한국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의 흥분이 동료와 학생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한국을 불행한 땅이 아닌 혁신과 배움의 등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고대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을 자주 감탄했어요. 역사적인 궁궐 옆을 지나 몇 블록만 걸으면 반짝이는 현대식 고층 건물이 보였어요. 이런 대조는 한국이 풍부한 역사와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하는 나라임을 매일 상기시켜 주었어요. 일상 속의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수백 년 전 전통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으면서도 현대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념되고 있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 나누는 모든 대화가 한국이 단순히 과거의 고난을 딛고 일어선 나라 이상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한국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 중 하나는 혁신의 정신이었어요. 저는 금속 활자 인쇄와 한글 창제 같은 고대의 획기적인 성과들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히 글씨를 쓰는 방법이 아니라 국민에게 힘을 실어주는 상징이었어요. 박물관에서 전시된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한글 설명을 읽으며 이 시스템이 교육과 소통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꿨는지 깨달았어요. 이 모든 혁신은 모든 사람이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오늘날에도 한국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국과 제 모국을 오가며 다니면서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학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하곤 했지만 제 열정과 경험이 점차 그들의 의견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국제학회에서 한국의 발전에 대해 발표했을 때 회의적인 얼굴들이 점차 호기심 어린 미소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 말은 단순하고 직설적이었지만 개인적인 여정의 무게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이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모든 연령층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 사회 프로젝트, 기계적인 암기 대신 창의력을 격려하는 학교,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며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지키는 가정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이 겪은 모든 도전은 회복력으로 맞서고 모든 실패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사실이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 주었어요. 분주한 서울 거리를 걸으며 높은 건물과 반짝이는 불빛 사이로 한국이 걸어온 길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국의 세계 무대 도약은 우연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쌓아온 노력, 혁신, 그리고 배움에 대한 굳건한 헌신의 결과임을 깨달았어요. 과거의 가치들이 소중히 보존되어 미래의 약속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되었어요. 최신 기기,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꿈으로 가득 찬 젊은 마음 속에서 저는 한국 역사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에게 이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성공이나 직업적 성취를 넘어서 개인적인 각성이었어요. 초기의 의심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그리고 진정한 발전은 과거를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대담하게 미래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의 밝은 미래는 단지 한 나라의 성취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교훈이에요. 매일 제가 한국의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함께라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더 이해심 깊고 혁신적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가슴 깊이 느껴졌어요.